책 읽기 좋은 날 북새입니다. 사람들을 소득 기준으로 구분해 보면 크게 5부류라고 합니다. 저는 참고로 이 5부류를 다 살아봤어요. 첫 번째, 극빈층. 하루하루 생존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소득층. 일주일을 어떻게 버틸지 고민을 하고요. 그리고 중산층. 한 달을 기준으로 고민한다고 합니다. 대출금, 또 카드값. 한 연봉이 3천만 원에서 한 1억 정도 되시는 분들이 여기에 또 속하고요. 그리고 고소득층 한 1억에서 한 5억 정도. 그리고 초고소득층. 그런데 이 층마다 다 목표가 있더라고요. 극빈층이랑 저소득층은요, 생존이 목표예요. 저도 이 말에 너무 많이 공감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중산층은 다음 달에 대한 생계비를 걱정하지 않는 그런 좀 안정적인 삶, 이게 또 목표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고소득층, 그리고 초고소득층은요, 경제적인 자유를 목표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다 살아봤는데요. 단계 올라가는 데에도 다 어떤 특별한 경험과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될 어떤 노하우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이요. 바로 더 리치입니다. 세계 1% 백만장자들에게 직접 배운 부의 연금술, 더 리치. 키스 캐머런 스미스 지음, 신소립 옮김, 출판사는 비즈니스 북스입니다. 먼저 저자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세계 1% 백만장자들의 부의 원칙을 배워 33세 자수성가형 백만장자가 된 머니 해커. 흙수저로 태어났으나 경제 감각을 타고난 저자. 25살까지는 주어지는 월급을 위해 일했을 뿐 부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다고 고백한다. 그러다 월급쟁이에서 벗어나 다양한 수입원을 통해 수익을 늘리는 법을 깨우친 후 빠르게 자산을 늘린 그는 33세 젊은 나이에 백만장자가 되었다. 이후 2년간 10만 달러를 투자해 전 세계 1%의 백만장자들을 직접 만나 부와 성공의 비결을 배웠고 다음 세대 유산으로 남길 만한 부의 지혜를 얻었음을 확신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공하신 분들도요. 그리고 멘토를 찾아서 아까 2년 동안 10만 달러를 투자해서 배웠다고 합니다. 정말 돈을 더 버는 분들은 이렇게 이유가 또 있어요. 계속 끊임없이 배워요. 이 책에서 저자는 자신이 직접 겪은 실패와 성공, 그리고 멘토로 삼은 부자들에게서 배운 부의 핵심 마인드를 10가지로 압축했다. 이를 통해 백만장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돈을 벌며 수익을 극대화하는지를 알려준다. 또한 백만장자와 같이 부에 대한 생각을 변화시키는 작은 노력을 거듭한다면 돈에 휩쓸리는 삶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고 자신의 의지로 인생을 결정하며 돈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0만 달러를 투자해서 배운 거를요, 저희는 이렇게 10,000원대의 행복으로 배울 수가 있다는 책이 주는 기쁨이 정말 이런 거예요. 오늘은 본론으로 얼른 들어갈게요. 백만장자는 아이디어를 이야기하고 보통 사람은 남에 대해 말한다. 당신이 하는 말이 곧 당신의 미래다. 나는 당신이 하는 이야기를 단 몇 분만 들어도 당신이 현재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말에는 진심과 생각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당신은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는가? 루키님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아까 좀 힌트를 줬죠.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는지 남의 말을 막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지 나는 좀 어떤 말을 많이 하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하는 말은 배의 방향키와 같다. 당신이 내뱉는 말은 당신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결정한다. 백만장자는 항상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잡다한 주제나 특히 타인에 대해서는 입에 올리지 않는다. 반면 보통 사람들은 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일상에서 벌어지는 잡다한 일들을 자주 대화 주제로 삼는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백만장자의 부를 부르는 말습관.
한 사업가의 사무실에서 이런 글귀가 적힌 현판을 본 적이 있다. 대인배는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하고 범인은 잡다한 이야기를 하며 소인배는 남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한다. 다시 한번 새겨볼 만한 글이다. 대인배는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하고 범인은 잡다한 이야기를 하며 소인배는 남에 대해 말하기 좋아한다. 당신은 어떤 이야기를 즐겨 하는가? 아이디어인가? 잡다한 이야기인가? 남들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인가? 이 격언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지닌 비밀을 엿볼 수 있다. 백만장자 중 대다수가 창의적인 사람들이다. 이들은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생각한다. 성공하고 싶다면 지속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확장해야 한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새로운 방식과 아이디어를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백만장자들은 항상 아이디어에 대해 고민하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대단한 일을 해낸다. 반면 보통 사람들은 잡다한 이야기를 하고 타인이 대단한 일을 해내는 과정을 그저 이렇게 지켜만 본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많이 공감이 돼서 이 글을 공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선택할 것인가, 바랄 것인가. 백만장자가 부자가 되는 것을 선택했다. 보통 사람들은 부자가 되길 바란다. 선택과 바람에는 큰 차이가 있다. 선택이란 자신이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행하는 것이다. 바람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불확실한 의심에서 탄생한다. 의심은 두려움의 또 다른 말이다. 보통 사람들은 부자가 될 수 없을 거라는, 되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 이에 앞서 말한 돈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도 같은 맥락이다. 부자는 모든 이들이 누릴 만한 부가 존재한다고 믿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부는 한정적이며 늘 불공평하게 주어지고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신의 내면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인가? 할 수 없다는 두려움인가? 어느 쪽에 속하세요? 저는 할 수 없다는 두려움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변화 앞에서 당신의 민낯이 드러난다. 직장에서 늘 하던 업무 방식을 바꿔야 한다거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다른 일을 찾아야 한다거나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순간에 변화의 기점에 서는 순간이 온다. 그럴 때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이 분노라면 당신의 내면에 분노가 깊게 자리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걱정이 앞선다면 당신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뜻이다. 작은 변화든 큰 변화든 직면한 순간 불안과 불만이 차오른다면 당신의 내면에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없다는 증거다. 백만장자는 변화 앞에서 불평하거나 걱정하거나 분노하지 않는다. 이들은 제일 먼저 변화가 가져올 기회가 무엇인지 살핀다. 공감되시죠? 그리고 제가 또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실패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결국 빠르냐 느리냐의 문제일 뿐 결국 누구나 실패를 경험한다. 이 두 줄이 저는 되게 강력했어요. 실패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누구나 실패는 하는데 그거를 빠르게 경험을 하느냐 느리냐일 차이일 뿐이래요. 공감하시죠? 백만장자는 실패란 성공에 이르기 위한 과정임을 알고 있다. 이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마땅히 받아들여 이를 통찰력을 얻는 기회로 삼는다.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실패란 나쁜 것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반면 백만장자는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며 배우고 성장하는 계기로 삼는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 한다. 위험은 실패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만큼 더 빠른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실패를 긍정적으로 여긴다면 더욱 과감하게 다양한 모험을 감행할 수 있다.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과 실패에 반응하는 방식으로 당신이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가 결정된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실패의 경험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했음을 알려주고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백만장자는 실패를 통해 배우고 다시 도전한다. 이게 중요하죠. 다시 도전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하는 순간 더 이상 다시 시도해 보려 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다. 전에 한번 해봤는데 다시는 안 할 생각이야. 보통 사람들은 실패를 겪은 후 포기해버리지만 백만장자는 실패를 발판으로 삼아 계속 나아간다. 성공하고 싶다면 실패를 거듭해도 계속 도전해야 한다. 어쩌면 아는 내용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매번 강조하는 내가 그걸 행하고 있느냐, 행하고 있지 않느냐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만족보다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누구나 남들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보다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성공을 바라는 마음도 이와 같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백만장자는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자신이 정한 목표를 이뤄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데 여러 번 실패를 하다 보면 당신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패배자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있죠. 패배자라 여기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재밌는 점은 당신이 성공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당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사실이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 못했어. 패배자. 근데 내가 성공했어. 그래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대요.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 세상 사람들 중 3분의 1은 당신을 좋아할 것이고 3분의 1은 당신을 싫어할 것이며 나머지 3분의 1은 당신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백만장자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만약 남들에게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데 집착한다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없을 것이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고자 할 때는 그만큼 위험이 뒤따른다. 때론 매몰차게 거절을 당하고 주위의 부정적인 시선도 받기 마련이다. 하지만 타인의 부정적인 반응이 두려워 도전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무조건적으로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자. 가장 현명한 방법은 스스로 세운 목표를 위해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짧고 굵은 이야기들이 정말 시원시원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읽는 것에 대한 두려움. 제가 발음이 읽는 게 아니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백만장자는 이기기 위해 게임을 한다. 보통 사람들은 지지 않기 위해 게임을 한다. 이는 실로 엄청난 차이다. 경기 내내 방어만 하는 미식축구팀을 상상할 수 있는가? 이 팀이 승리할 확률은 0에 수렴한다. 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돈에 관해서도 잃지 않기 위해 방어태세만 취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코 경제적 자유를 얻지 못할 것이다. 잃지 않을 생각만 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걸 했어야 됐는데 아니야 저걸 했어야 했는데 라는 말을 달고 산다. 무언가를 했어야 했다와 무언가를 했다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 한 번만 더 강조해 드릴게요. 무언가를 했어야 했다와 무언가를 했다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 백만장자는 무엇을 했다고 말하기 위해 잃을 것을 각오하고 도전해서 결과를 얻는다. 하지만 무언가를 했어야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백만장자가 이룬 결과만을 보고 자신이 얻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할 뿐이다. 위험을 감수할 때 돈을 잃을 수도 있지만 그 현실마저 받아들이고 계속 밀고 나아가야 한다. 실패가 성공의 과정이듯 잃는 것 또한 이기기 위한 과정이다. 대부분의 백만장자가 몇 번이나 돈을 잃어본 적이 있다고 알고 있는가? 머니게임에서 승리를 거두기 전 한 번 이상 파산한 경험, 조금 어려운 게 아니고요. 파산한 경험이 있는 백만장자도 여럿이다.
승리하고 싶다면 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뛰어넘어야 한다. 잃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방관자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기고 싶다면 이기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한다. 잃지 않겠다는 태도로는 잃는 게임밖에 할 수 없다. 다음 시간에 함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북쌤이 응원합니다.